라이프 디자인 컨설팅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주님, 위층 사는 외국인 분이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기분이 안 나쁘게 전달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층간 소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실 힘든 문제거든요.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시끄럽다고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리고 싸움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냐면, 흑인이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한국에 사는 흑인이기 때문에 총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저녁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맛있는 과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조금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편지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올라가서 그냥 사실대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를 낮춰달라, 요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흑형이라고 다 무서운 거는 아니야. 흑형 중에 진짜 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어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지. 근데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는데, 자, 오늘은 교회 오빠 컨셉이니까 교회 오빠 컨셉이니까 이렇게 어, 예, 진짜 흑인의 무서움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을 텐데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간에 외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참아야 되나? 이럴 필요 없고,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친구도 사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엿먹으라고 한다, 자꾸만. 그렇게 되면 집 주인한테 아니면 그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보세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형님, 제가요 17살 고졸 남자인데요. 17살인데 고졸 남자는 뭐지? 캐나다로 어학연수 갔다가요 BCIT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먼 길이고 가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반대가 조금 있는데요.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면 1월 18살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면 일단은 합격점. 형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데, 자, 일단 좋아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학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적성과 전공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학교와 얼마만큼 맞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다른데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거기서만 특성화되어 있고 거기서만 정말 최고로 배울 수 있는 학교라면 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유학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돈이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되면은 그것도 문제야. 근데 돈이 되고 어느 정도 지지가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실 수 있는데, 단지 조금 먼 길이고 위험할 것 같아서 반대가 조금 있는 거라면 부모님을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서 많은 친구, 제가 유학원에서도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근데 그리고 또 여기 아프리카 TV에서도 매주 일요일마다 컨텐츠를 제가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유학은 생각하고 있는데 유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학은 가지 말라니, 네 유학 안 가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유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드림 MB한테는 가라고 처음 얘기한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로드맵은 캐나다 가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
내가 캐나다 가서 어떻게 학업은 어떤 식으로 갈 거며 학업 외의 것은 무엇을 봐야 되는지도 한번 연구해보고 리서치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상황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캐나다 학교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든다. 기특해요. 좋아요. 자, 제가 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원하면 2차 질문 또는 개인 방송국 페이지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를 여상 쪽을 나와서요, 취업을 나가서 3월까지 일하다가 대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 가는 거 후회하지 않겠죠? 이러는데 일단 오빠는 지금 27살이에요. 27살인데 근데 저는 원래는 회계 재무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회계 재무를 전공을 하다가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교육 사업을 하다가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휴학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학력이 필요한 일을 하거나 그런 위치가 올라갔을 때는 대학을 들어갈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나이가 30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늦다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90년을 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로 30살이라고 해도요, 90살까지 살면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도전을 멈춘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도전을 하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그거를 위해서 도전을 한다면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는 나와야 뭐라도 하니까요 라고 해서 대학을 가는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그 분야에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대학 안 나오면은 조금 이렇게 얕보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계를 할 필요는 있다. 그게 설계가 되면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빠는 징크스 같은 게 있나요? 있으시다면 어떤 징크스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러는데 제가 징크스는 별로 없어요. 내가 이것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뭔가가 안 풀려, 이러는 게 없어요. 근데 징크스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미신 같은 거를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징크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징크스는 생각의 틀이 아주 강력하게 생각의 틀 안에 사로잡힌 거를 전 징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트라우마, 그리고 반복되는 안 풀림, 요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그것만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전 그게 징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징크스를 깨는 방법은 똑같은 걸 해서 해내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 팬티를 입을 때 시험을 망쳐. 그래서 빨간 팬티를 안 입어요. 자, 그런데 시험을 안 망친다는 건 결국엔 뭐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응?
시험 망쳤다는 거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뭔가가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빨간 팬티를 입을 때마다 시험을 못 본다. 그럼 나는 빨간 팬티를 입고 시험을 잘 보는 거를 분명히 한 번은 전 해냅니다. 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빨간 팬티를 한 번 입고 진짜 시험을 100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빨간 팬티가 더 이상 징크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팬티에다 비유를 들어도 조금 이상한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고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막혀 있는 거, 내가 틀에 갇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그거를 극복해 보는 거예요. 내가 10번을 빨간 팬티 입을 때만 시험을 잘 못 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란 팬티를 입었는데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징크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노란 팬티만 입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빨간, 진짜 신기하게 10번을 시험을 보면은 빨간 팬티를 입었던 5번은 시험을 다 못 봐. 근데 노란 팬티를 입었을 때는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징크스를 어떻게 깨야 될까요, 여러분들? 빨간 거를 입고 계속 도전이라는데, 근데 빨간 거를 입을 때마다 안 된다니까? 계속 도전을 하는데 입을 때마다 안 돼. 근데 노란 것만 입으면 시험을 잘 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노란 거를 입었을 때 왜 시험을 잘 보는지를 분석할 것 같아요. 노란 거를 입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노란 게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빨간색을 입었을 때도 저는 한번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효과라던가 느낌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빨간 팬티를 입었을 때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징크스라는 거는 나의 생각의 틀에 내가 사로잡힌 거를 징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징크스라는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징크스가 안 걸리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세요. 거기 친구랑 같이 하는데 걔도 그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했는데 걔가 그 쌤 동생한테 막 붙어서 막 아부 떨고 그래요. 저는 어쩌면 좋죠? 이렇게 해요. 자, 먼저 이 질문자에게 제가 오늘 교회 오빠의 돌직구, 핵직구 상담이라고 얘기했죠. 자, 중요한 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은 친구나 본인도 둘 다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은 아무리 들이댄다고 해도 둘 다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이해되죠? 진짜야.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친구가 들이대고 있어요. 친구가 막 들이대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는 그렇게 들이대고 그러는 거가 싫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헬스 트레이너한테 들이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스마트하게 가야 돼. 스마트하게. 도대체 그 헬스 선생님은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분석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의 취향에 좀 맞게 옷도 입고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나 이런 주제들도 이렇게 가져가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치명적인 승리 질문이구나. 근데 저랑 얘기할 때랑 친구 얘기할 때랑 표정이랑 그런 게 달라요 이러는데, 그러면
친구를 지금 더 좋아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 알아? 남자는요 수시로도 바뀌어. 남자는 정말로 갈대 같아요. 정말 갈대 같아서 수시로도 바뀌어. 그런데 친구보다 예를 들어서 운동도 열심히 해봐. 남자는 의외로 운동 열심히 하는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낀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잘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 없어요. 근데 내가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 되게 쿨해. 그 다음에 남자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해요. 물론 나는 헬스장을 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 트레이너를 보고 가면은 일단 운동은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헬스장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거죠. 가끔씩은 눈길을 안 주는 것도 중요해요. 봐봐, 우리 승리가 진짜 짠해 죽겠네. 승리야, 저는 생얼로 가는데 걔는 풀메하고 오고 이러는데. 승리야, 우리 승리가 수지가 아니면 메이크업 해야지. 응? 내가 수지가 될 수 없는 걸 알면은 메이크업 해야지. 왜? 나 운동하러 간 게 아니라 그 헬스 트레이너를 꼬시는 게 목적이면은 메이크업 하고 가야지. 트레이닝복도 예쁜 거 입고 가야지. 아니면 트레이너랑 상관없이 운동만 하는 거면은 필요 없어요. 운동만 하는데 메이크업 가져가면 트러블 나. 근데 봐봐, 승리, 진짜 웃자분 좋노. 우리 드림 MB가 별풍선 10개로 495번째 팬클럽 너무 고맙긴 한데 지금 너무 슬프다. 근데 욕심은 많아. 웃자면 좋노. 승리야, 운동도 목적이고 쌤도 목적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내가 타고난 그런 게 없다면 집중해야지. 응?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승리가 막 운동도 막 대단하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승리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봐, 아이고 왜 트레이너 선생님이 우리 승리를 거들떠 안 보는지 알 것 같아. 승리야, 너는 앞으로 매주 그다음 매일매일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오빠 방송을 자주 볼 필요가 있다. 너는 조금 이렇게 어그로를 끌 필요가 있어. 자기가 귀엽대. 귀여우면 왜 트레이너 선생님이 안 보겠냐고 널. 우리 재호가 127번째 서포터에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여우면은 왜 트레이너 선생님이 널 안 보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근데 오빠가 전략을 줄게. 오빠는 이렇게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끝내는 그런 상담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솔루션을 줄게. 자, 지금 얼평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승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이야. 막 아주 뛰어나게 예쁘잖아. 왜? 트레이너들은요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딱 드러난다 그러면은 관심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승리가 그냥 보통 정도일 것 같아요. 못생긴지는 몰라. 근데 보통 정도일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승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일단 운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몸매도 예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예쁘게 만들고, 살 빠지면은 여러분들 성형한 거보다 살 빠졌을 때 성형의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는 거야.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 오면은 이런 것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운동에 집중을 하면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끼고 운동을 하는 거를 배워볼 필요는 있거든. 그러면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운동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운동을 배우면서 또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 어머, 아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교 떨면서 해서 그러면은 트레이너는 다 알아.